2023년 5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죽음의 구판을 벌이려고 하는 법꾸라지가 있습니다. 민노총이 그 대표적이죠. 그러한 민노총을 상대로 한동훈 장관이 법대로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촉구했지만 윤익은 청장이 이끄는 경찰 좀 더 분발하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이죠. 민노총 산하건설노조 서울 세종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강북 도심에서 1박 2일간 노숙 집회를 가졌습니다. 경찰은 허가를 안 했죠. 하루만, 그것도 일몰되기 전인 오후 9시까지만 허락했는데 밤새워 다음날까지 이어갔습니다. 25,000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뭘 외쳤느냐? 강릉지방법원 앞에서 분신한 건설노조 소속 양모 씨를 열사로 칭하며 열사정신 계승하자,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이 양 씨는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죠. 이 양 씨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언론을 탓을 많이 합니다. 언론이 비겁하다. 근데 언론에 한 30년 이상 종사했던 저로서는요, 기자들이 굉장히 용감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편차는 있어요. 근데 항상 용감한 기자들은 있었고, 그들 덕택에 우리 사회의 정의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그들이 택한 정의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독자들 분들하고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저는 가끔은 진실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봅니다. 저도 진실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조선일보 최원민 기자 맞죠? 이 양 씨가 분신을 할 때 그걸 시간대별로 다 추적을 해서 현장에는 건설노조의 양 씨보다 간부인 민노총 직원이 있었고, 그는 양 씨가 신나를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한 18초에서 30초 사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가 불을 붙이자 오히려 뒷걸음치면서 핸드폰을 조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래서 112나 119로 전화를 걸고 뭐 불을 끄려고 난리쳤는데, 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이 건설노조 간부는 119나 112를 걸은 사실조차도 없다 라는 걸 밝혀냈죠. 그리고 이제 그 강릉지방법원 앞이었으니까 주변에 CCTV가 있는 걸 확보해서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러한 노력이 없었으면요, 지금 이 양 씨 죽음을 갖고 민노총 건설노조가 죽음의 구판을 벌였을 겁니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당신은 검사장하고 어떻게 엮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MBC가 조작 보도를 했을 때 이동재 기자가 처절하게 싸웠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이동재 기자나 채널A에 지금 조선일보의 최원민 기자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거나 격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뭐 당연한 걸로 아는데, 그 기자들도요, 자기 성격 탓도 있지만 상당히 결심을 하고 의지를 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소리 꽉 나면은요, 순간적으로 다 움츠러듭니다. 그 뭔지 하고 내다보고 뭐야 하고 달려가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언론이 흔히 비판을 쉽게 하시는데, 그래도 용감한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자가 있기 때문에 양씨 사건이 지금 불이 안 붙고 있죠. 그런데 건설노조는 그 양씨 사건을 가지고 열사정신 계승하자, 윤석열 정권 퇴진, 지들이 건설 현장에서 돈 띄어먹은 건 절대로 얘기 안 하지. 그리고 나서 경찰이 허가한 9시가 넘자 뭘 핑계를 댔는가 하면요, 이태원 추모 문화재 측에 요청해서 그 문화재를 하는데 참여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추모제는 일종의 관원상제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노조원들은 서울광장, 청계천광장 이런 데서
돗자리 깔고 누워서 자고 술 마시고 불판 굽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과거 이제 2002년 월드컵 한다든지 할 때 뭐 붉은 악마들이 밤새워 응원한 적은 있죠. 근데 이거는 자기네 이익 집단이 자기네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것도 정당하지 않게 죽음의 구판을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일부러 차지하고 다른 집회를 핑계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숙 집회를 했어요. 술까지 마셔가면서. 그리고 다음날은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까지 행진하고. 근데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안 했죠. 아주 굉장히 경찰이 몸살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간단해요.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한 60%라 그러면 경찰도 움직여요. 근데 경찰이 참 민중적인 조직이에요. 성주 사드 배치할 때도 보게 되면은 또 제주 해군기지 지을 때도 보게 되면 이쪽도 붙고 저쪽도 붙고 그래야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참 양다리 걸치기 참 잘합니다. 또 여야 정권이 바뀔 때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바람 불기 전에 먼저 엎어지는 게 민중인데 민중보다 빨리 엎어지는 게 저는 경찰 같아요. 그러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냥 덱덱거리죠. 성실한 경찰도 있는데 참 경찰을 가끔 보게 되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 건설노조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지금 건설노조 치는데 앞장서고 있죠. 원희룡 무릎 꿇려야 된다. 윤희근을 경찰청장을 사퇴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난장판을 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못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론도 절대적인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자유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마구 누리는 거는 자유방임인데 그것은 승자 독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수정주의 이론에 따라서 제한이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공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너만 그 자유를 이용해서 민노총 너만 떠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너는 n분의 1만 해. 이렇게 제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다른 사람도 숙면할 자유가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빨리 가야 되는데 니들이 술판 벌리고 길 막고 있으면 안 돼. 너희 자유는 안 돼. 이 이야기,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너만의 자유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도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내지르네요. 한동훈 상당히 멋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씨는 아버지가 꽤 부자죠. 처갓집은 검사장 출신 진 검사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 집도 부자고 부인도 서울법대 나와서 미국 가 있죠. 거기 또 뭐 미국 변호사니까 거기도 부자고 딸이 이번에 MIT 붙었다고 하니까 뭐 머리도 좋고 제가 그 전에 철 모를 때 청렴결벽을 생각할 때는 부자에 대한 고민은 안 했었어요. 청렴하게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어느 선배가 그랬어. 내가 부자거나 처갓집이 부자면은 진짜 검찰이나 검사나 기자 잘할 수 있다. 아무 돈도 안 받고 봉급 다 써가고 그리고 오히려 내 돈 더 써가면서 정의를 위해 뛸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왜 부자가 하는 게 정의야? 하고 의심을 한 젊은 시절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게 참 좋은 조건이었어요. 받는 봉급에서 식구들하고 호구지책을 해야 된다 하다 보면은 저도 과거에 무슨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뭐 취재비도 없고 뭐도 그러면 저는 만들어서 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 봉급은 집에서 쓰기도 바쁘니까 못했고 어디 세미나 가서 하게 되면 뭐 토론비 발표비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라디오 방송도 한 뭐 근 10년 했었고 온갖 매체에 쓰다 보니까 그런 돈 갖고 이제 좀 저는 그나마 자유로웠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회사에서 취재비 승인이 나야만 뛰니까 참 답답하더만요. 똑같이 국가정보원도 보니까 기조실에서 공작 승인을 해주고 공작비 집행이 돼야만 그때부터 공작을 하더만요. 근데 어떤 기자들이 잘하냐 보니까 딱 느끼는 순간에 그냥 하는 겁니다. 돈 안 따지고. 근데 나중에 그걸 청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어 쓰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돈이 좀 쫓겼었는데 나중에 내가 좀 금전적으로 자유롭고
내 돈 써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기자라고 하는 직업은 사회의 정의를 보기 위해서 약간 가난한 친구들이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면 호구지책 때문에 남들이 주는 돈을 받아 먹으면서 물들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해야 되는 순간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검사나 기자들이 애초에 부자인데 정의감이 강하다면 상당히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한 장관을 보게 되면 저는 그런 걸 가끔 느껴요. 탁 이런 거 나올 때 탁탁 치고 나가요. 할 말을 하는 거지.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 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라고 한 후,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권장할 것이다 라고 한 후, 그러나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이게 문재인 정권이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택했다. 불법 집회를 막는 윤석열을 택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 법대로 가는 거죠. 지금 공무원들이요, 진짜 이 법 집행을, 사법부라는 거는 이렇게 막 미미할 때 법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고, 법을 집행하는 건 사실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공무원들이 자기 시키는 대로 하고 타력대로만 하고 정말 안 움직이잖아요. 지 안 다치려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딱딱 잡아주고 하면, 또 원희룡 장관이 잡아주고 하면 그나마 좀 뛰는 거죠.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돼요. 난 지금 구청 공무원들 부터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게 뭐 월급 충돌이지. 미안한 얘기지만 전공로에 의지해서 가입했던 안 했던 봉급이나 받고 자기 삶에 그것만 추구하는 거지. 무슨 뭐 국민을 위한 봉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멋있습니다. 이렇게 발언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국힘당에서도 처벌을 하겠다. 노숙 집회는 용인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회를 제한할 수는 없죠. 적법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이 시위할 때마다 소음이 나오는데, 뭐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지르는 너무 시끄러워. 그 제한해야죠. 제한해야죠. 지금 뭐 광화문 가보면은 뭐 1인 시위부터 뭐 온갖 시위. 국회 가면 더 많죠. 덕지. 그 중에 억울한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하지 않고 이익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고, 민노총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익 집단이지. 이 사람들이 내가 왜 법꾸라지라 그런가 하면, 법을 요리조리 아까 말한 대로 야간 집회는 못하니까 이태원 추모제 갖고 붙었고 이렇게 하고, 이게 법꾸라지지 뭡니까? 죽음의 구판을 그렇게 벌려가는 거지.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열사로 만들어서 자기들 책임은 없고 남한테 덮어씌우니까 법꾸라지지. 이런 자들을 잡아야 됩니다. 이 법꾸라지 민노총 2018년에 그때 이제 평창올림픽이 열리고 여정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정의용하고 서훈이 이북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6월달에 트럼프하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나고, 9월달에 문재인 이북 가고, 그리고 이제 뭐 김정은이가 오니 안 오니 할 때 바로 민노총 쪽으로, 민노총을 이끌고 있는 한 주제가 창원감수단 조직인 자통이죠. 그쪽으로 위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지령이 북한에서 왔죠. 위인은 김정은입니다. 북한 문화교육국이 지령을 보낸 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절세 위인을 흠모하는 사회적 열기가 민심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대중적인 변혁운동 역량 편성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었으면 합니다. 김정은이 올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지령들이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대진연이라고 하는 아주 친북단체지, 유명한 단체, 이것들이 와서 이제 시위를 하고,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 가보면 항상 대진연 친구들 딱 이러고 있죠. 그리고 나서 김정은 서울 방문, 남북 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뭐 위인맞이 환영단, 백두수호대,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는요, 북한이에요. 그 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익 집단들이 있는데 그중에 민노총 같은 걸 잡고 흔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분신을 하게 되면 그걸 갖고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서 집권을 하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아부하려고 했던 게 문재인이고 같은 길을 가려고 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거기에 맞섰던 게 어쨌든 윤석열인데 그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줬는데 한동훈 씨가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바로 저런 좌파들이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5.18인데 그 5.18에 비를 맞추라고 하는 게 한때 국힘당 전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였습니다. 국힘당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이 딱딱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좀 뭘 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그나마 뛰고 있는 거고. 이게 대한민국을 간신히 버티고요. 요즘 와서는 제가 보면 군인이나 그 사람들도 보기에는 봉급쟁이야. 공무원하고 비슷해. 아니 참 시시해요. 죽음의 구판 벌이고자 하는 법꾸라지 민노총, 법대로 깃발든 한동훈, 그리고 몇몇 기자들, 그리고 우리 경찰 윤희근 청장이야. 좀 분발합시다. 각성합시다. 답답해서 그리고 한동훈 혼자인 게 윤희룡, 원희룡 정도 외에는 안 보이는 게 좀 답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